제가 사실 악귀의 주인공으로 출연하신 김태리 배우님과는 간접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게 내 주변에 왜 이렇게 간접적인 인연이 있냐. 요즘에 우리 제가 하는 채널 현재 사는 10년 안에 네네. 이 시즌을 계속 이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떤 고뇌와 혼란 속에 갑자기 악귀에 빠진 우리 대표가 갑자기 곽재식 작가랑 악기를 갖고 얘기를 해봐라 라는 오더가 내린 거야. 곽재식의 실력을 아니까, 곽재식의 패션을 또 아니까. 나는 곽재식 작가의 패션을 옥탑방 때 한 번 빼고는 야 진짜 이거밖에 본 게 없어. 무조건 이렇게 올 것이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오늘은 좀 딴 옷을 입고 가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요. 간단한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 울 수 있어. 왠지 이걸 기대하실 텐데, 이걸 기대하실 텐데, 이거 뭐 기대대로 해드려야지. 근데 내가 곽 작가님 만나면 항상 꼭 물어보고 싶던 게 뭐냐면 사적인 건데 곽재식의 정체가 뭐냐. 정체. 악귀냐 괴물이냐. 왜냐 뛰어난 그 카이스트 천재, 화학 박사, 근데 SF 소설가, 괴물 전문가. 근데 걔 중에 뭐 하나가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크게 두 줄기를 보면 이제 공학 박사라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숭실사이버대학교라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가로 뭐 소설도 쓰고,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게 이런 괴물, 악귀 이런 거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강의하는 사람 학자로서의 삶이 한 가닥이 있고, 나머지 한 가닥 작가로서의 삶이 한 가닥이 있는. 해보면 이제 두 개예요.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무게가 있느냐. 제가 재작년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무렵이죠. 그 MBC에서 심야계담회 뭐 이런 프로그램 하고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 갑자기 많이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뭔가 경력을 새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전에 다니고 있던 화학회사를 관뒀잖아. 과감하게 관뒀어요. 알고 있지. 한 1년 동안 이제 좀 방황의 시기를 보냈거든요. 방황의 시기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깊게 새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4대 보험을 해주는 곳이 진정한 직장이다. 그거 심하게 되면 말미에 들었던 것 같아 그 얘기예요. 근데 원래 그냥 뭐 이런 거예요. 나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학자로 두세 개 물어보셔도 돼요. 네. 궁금해서. 네. 학자로서의 길을 부모님이 강요해서 갔다가 나의 꿈이었던 작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중간에 갑자기 작가가 생겼는지, 꿈이 생겼는지. 그 둘째 쪽에 가까워요. 저는 막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난 작가가 꼭 되고 싶어라든가 뭐 책을 내고 싶다라든가 소설가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뭐 소설도 좀 쓰게 되고, 사실 이제 학자의 길도 아니고 회사원의 길을 이제 걷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신영환 작가님 만나요. 그때 뭐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그랬는지 그때 제가 과감한 회사를 그만뒀었죠. 4대 보험 받는 작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갑자기 또 이 귀신풍이 좀 불어가지고 악귀 이거 보셨어요? 악귀 봤죠. 악귀 어땠어요? 악귀. 저는 좀 재밌었어요. 신선했어요. 일단 저는 앞부분을 지금 봤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보면 이제 어떻게 또 어떤 느낌이 주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신선했다. 괴물 전문가가 보기엔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런 공포물의 좀 으스스한 이런 느낌을 살리면서도 너무 좀 뻔하지 않은 주제로 과거와 현재를 좀 넘나드는 뭔가 좀 전문적인 이런 느낌도 나오고, 새로운 소재 같은 것도 많이 좀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신선하고 재미있고 뒤에 내용이 기대가 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악귀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악귀라는 건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악한, 나쁜, 귀신이라는 뜻인데요. 또 악귀라는 말이 조선시대에 궁중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됐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썼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건 뭐가 있냐면, 조선시대에 조선 초부터 조선의 후대까지 쭉 이어졌던 조선의 궁중에서 하던 어떤 의식, 행사, 축제 같은 것 중에 나래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래 알죠. 나래라는 게 이제 악귀를 쫓는 의식인데, 뭐 악귀를 쫓는다는 의미 자체는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점점 약해지고, 연말을 끝내고 새해를 축하하는 약간 새해맞이 행사 같은 걸로 설날처럼 많이 이제 변화돼서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의식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조선왕조 실록이나 조선시대 풍습을 다룬 기록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 해의 맨 마지막 날에 이 의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밤에
밤 12시 지나갈 그 무렵에 자정이 지나갈 그 무렵에 으스세요. 처음에는 이게 원래 중국에서 도입된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중국에서는 진작에 이 의식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거의 사그라들었는데 조선에서 이상하게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선화 되면서 막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쭉쭉쭉 내려왔는데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갈 때는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그런 으스스한 느낌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악귀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거를 이렇게 쫓는 어떤 의식을 밤새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으스스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 시대에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이게 약간은 좀 즐기는 의식 비슷하게 바뀝니다. 약간 연극 공연 비슷하게 해요. 할로윈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해요, 진짜로. 진짜? 오! 맞아, 약간 그 할로윈 느낌으로 해요. 진짜?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 컨셉이 이거든요. 악귀 역할을 하는 팀을 이렇게 모으고 그다음에 악귀를 쫓아내는, 악귀를 잡아먹는 그런 괴물 역할을 하는 그런 또 배우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이 서로 공연을 하면서 약간 퍼레이드를 하듯이 궁중을 돌고 막 시내에서 잔치를 벌이는, 음악과 함께 노래와 함께 하는 막 그런 쇼를 연말 한 해 맨 마지막 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한 해 맨 마지막 날 되면 꼭 무슨 뭐 연기 대상 이런 거 같이 하면서 약간 쇼를 하나 하잖아요. 조선시대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연기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악귀 쫓기 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어떻게 그거 할로윈에 비유를 했지? 이거 좋은데 왜 할로윈 느낌이 진짜 나냐면 그 악귀 역할을 맡은 것들이 어린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진짜? 애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나이가 많아도 한 16살 이하 애들이 하는 거예요. 복장이 정해져 있어요. 빨간색 옷을 입고 빨간색으로 뭘 머리에도 뒤집어 썼다고 돼 있어요. 아마 가면 같은 것도 썼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가면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없는데 빨간색으로 몸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손에는 뭘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유럽권에 아니면 미국에 악마로 애들이 할로윈에 분장을 한다라고 하면 나트 같은 거죠. 나트 하는 경우도 있고 삼진창 같은 것도 많이 하죠. 이거 교묘하게 일치하는 게 미국에서도 할로윈데이 악마로 분장하면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 하죠. 왠지 악마라고 하면. 조선에서 이 날의 행사를 할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분장을 한 다음에 한 손에 뭐를 들었을까요? 일단 낫 아니고요. 삼지창도 아니에요. 조선의 어린이들은 이 악귀 역할로 분장을 하면서 한 손에 뭘 들었다고 돼 있을까요? 힌트. 빠빠라빠 빠빠바. 채찍? 채찍. 나 얼마 전에 인디아존스 봤는데. 채찍을 들었다고 해요. 채찍을. 진짜? 신기하죠. 좀 더 위협적이었을 것 같긴 해. 악기를 막 채찍을 들고. 야 진짜 무섭다. 48명을 모집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많이 모집을. 애들 48명이 다 빨간색으로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채찍을 하나씩 들고 있었으면 무서웠을 것 같긴 해. 근데 무섭게 안 하고 좀 재미있게. 이게 애들이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거니까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뭐 춤추고 쇼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 부분에 이르면 날이 대충 밝을 때 이때쯤이 되면 이제 악귀를 쫓는 역할을 하는 가면을 쓴 사람이 악귀를 쫓는 신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악귀 역할을 하는 이 애들 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자. 조선왕조실록 기록에는 이 진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합창을 하면서 그런 악귀를 쫓는 내용을 이렇게 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악귀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어요. 악귀야 얼른 물러거라. 물러서지 않으면 우리가 다 박살을 내겠다. 잡아먹겠다. 그것도 재밌어. 자기들이 악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악귀보다도 좀 무섭게 보이려고. 모르겠어요. 다 지금 즐기는 그런 느낌인 거죠. 조선시대는 굉장히 인기 있는 유명한 행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진짜 악귀하면 엑소시스트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역사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좀 잘 몰라가지고 재밌네. 악귀를 또 소재로 한 스토리들도 막 있었겠네요. 악귀를 소재로 한 이야기거리들도 뭐 이상한 거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나쁜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요즘 시대에 뭐 귀신을 믿고 저는 그때 귀신을 본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선시대 사람들하고는 우리의 시각은 완전 달라요. 비교가 안 돼. 조선시대 사람들은 진짜로 귀신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식적으로. 그게 다 전제였거든요. 우리가 뭐 지동설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진짜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전염병이 돈다, 아프다라고 하면 일단 병원에 가죠. 그렇죠. 이게 무슨 세균 때문일까, 무슨 바이러스 때문일까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만약 갑자기 이 동네에 어떤 전염병이, 돌림병이 돌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무슨 악한 귀신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저주를 내리고 있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재밌는 걸로는 뭐가 있냐면 이게 학산한원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책에 나오는 것인데 열이 많이 나는 병을 옮기는
그런 돌연병을 옮기는 귀신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열병 같은 거. 그런 건데 이 귀신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긴 머리를 막 늘어뜨리고 뭐 애비 뭐 이러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어떻게 생겼다고 돼 있느냐. 항상 우리 긴 머리부터 생각하고 전혀 소복. 머리칼 소복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아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를 덮은 이 헤드기어 모자 자체가 일단 특이해. 아 모자를 썼어요? 일반적인 모자가 아니에요. 삿갓을 쓰고 있다고 돼요. 삿갓. 귀신인데 삿갓을 진짜? 쓰고 하여튼 삿갓 썼다면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 생각인가. 얼굴이 좀 안 보이니까. 옛날에 90년대 이럴 때 뭐 빨간 마스크에 마스크 뭐 그런 그치. 식의 열면 막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게 약간 무서움에 그런 게 있었듯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삿갓을 쓰면 일단 얼굴이 좀 가려지니까 그게 무섭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몸은 소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소복을 입고 소복도 있는 게 아니야? 소복이 아니고 도롱이를 입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도롱이 뭔지 아세요 혹시? 도롱이 뭐예요? 도롱이 비옷 대신에 입는 거. 비옷 대신에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네, 엮어서 만드는 거. 약간은 좀 약간 솔직히 말하면 약간 바바리맨 같은 느낌도 좀 있어. 왜냐면 이렇게 레인코트 이런 게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아니면 이제 무협지 검객들 있잖아. 검객들도 좀 낭이 그런 이런 느낌. 거. 안에 칼 숨기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바바리맨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의 더 희한한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특이한데. 얼굴은 삿갓으로 가리고 있고 몸통은 도롱이로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어느 부분이 보이겠어요? 다리가 보일 거 아니에요. 다리가 이상한 특징이 있어.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다리로 뛰어다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이상하죠? 좀 웃긴데. 이상하죠? 영병을. 그래서 학산학원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유인가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성이 이고 이름이 유예요. 이분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이런 거 되게 싫어했겠죠. 진짜 그것만 안 했으면 최고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 원래 지식인들이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분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되게 높이 벼슬에 올라가신 분인데 그 정도까지 높이 올라가시기 전에 서울시내 거리를 밤에 걷고 있는데 종묘에서 지금의 한 개동 정도. 구체적인데? 구체적이에요. 종묘에서 개동 사이의 그 길거리에 이게 지나가고 있는 걸 이분이 봤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 이런 게 갑자기 길에 지나가니까 이분이 따라가 봤다는 거야. 대단하다. 이분 따라가 보니까 이게 콩콩콩콩 뛰어가지고 어느 집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 집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열이 펄펄 나가지고 너무 아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열병을 옮기는 귀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이유라는 이분이 그 귀신을 막 이렇게 째려봤대요. 이분이 어떤 용감하고 어떤 학식도 깊고 착하고 이런 기운이 센 분이시니까 째려보니까 한 발 달린 귀신이 한 발로 콩콩 뛰어서 막 피하더라는 거야. 피하는 쪽마다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째려보니까 레이저 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리 하나밖에 없는 귀신이 지붕 위로 점프를 해가지고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신기하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스토리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이런 어떤 영화나 텔레비전을 그치. 보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완전 조선시대 다르네. 사람들의 그 진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상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병 걸렸던 사람들이 열이 내리고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었겠죠. 그럼 이제 집에 갔대. 집에 가니까 이 귀신이 돌아왔는지 또 아프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신이 올 때마다 계속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자를 종이에다가 계속 이렇게 여러 개를 써가지고 부적처럼 이거를 집집마다 이렇게 집에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못 들어올 거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그 다음엔 다시 또 열이 내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귀신 도대체 정체가 뭐였을까요? 정체. 저기 이거 쓰신 분 도롱이. 일단 도롱이 쓰신 분 그게 저는 실체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실체는. 귀신 파괴자. 오랜만에 또 옛 추억이 떠오르는군요. 귀신 파괴자. 이 귀신 파괴의 이 단골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거 말라리아라고. 에이 진짜 야. 나도 모르게 야 나왔어. 야 그때도 왜냐면 뭐만 몰리면 말라리아 얘기하더니. 왜냐면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 아직까지도 계십니다. 제가 말라리아 이렇게만 있으면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말라리아 있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 말라리아 우리나라의 파주, 김포, 고양에 지금 말라리아 경보예요. 진짜? 네, 이 금년에 5월까지 말라리아 발생하는 사람 숫자가 120명이 넘습니다. 말라리아 환자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 말라리아 조심해야 되는 나라예요. 조선 시대는 말라리아가 훨씬 더 많았겠죠. 거의 훨씬 많았겠지.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 진짜 그 자식 때문에 이제 학을 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학질. 학질이 이제 말라리아를 일컫는 옛말이라고 하죠. 세종대왕의 어머니인 원경왕후도 학질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었던 위험한 병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라리아의 특징이 3.1열 말라리아라고 해가지고 3.1열? 3일을 주기로 열이 났다가 안 났다가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말라리아가 말라리아 열 원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생충이 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라나면서 어른이 되고 알을 까가지고 새끼가 생기고 다시 자라나고 하는 그 주기가 3일 정도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몸속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동안 3일 주기로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아팠다가 안 아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 그거 어떻게 알아? 요즘에도 그 말라리아 열 원충 눈으로 봐도 안 보여.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거든요. 요즘에도 그거 잘 모르는데 옛날 사람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낫고 어떨 때는 안 아프고 하는데 나으려고 할 때는 이 이유 아저씨가 옆에 있고 이제 나은 거 같네. 타이밍 잘 맞춘 거야?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야 이거 아파 어떡해 라고 하고 있다가 위로해주고 이렇게 나을만 하면 이제 이제 낫나 보다 하면서 가잖아. 그럼 가고 나면 이제 다 나았나 있는데 3일 주기가 돌아오면 다시 열이 막 나는 거야. 옛날 이야기 중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뭐 기센 사람이 옆에 있다. 옆에서 무당이 뭐 구슬한다. 뭐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부적을 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다시 병이 도진다. 이런 게 꽤나 많이 있거든요. 저는 3일열 말라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에 심야괴담회 할 때는 좀 멀리 앉아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 얘기를 해도 좀 이렇게 내가 사고를 좀 이렇게 추스릴 여유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 옆에 바로 옆에서 얘기 들으니까 그냥 다 맞는 것 같아. 맞아. 야, 각기 천재다 막 이런 생각밖에 안 저는 드네. 말라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말라리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핵심은 이제 악귀라는 게 과거 조선시대 때는 이제 주로 질병 치료할 수 없는 어떤 나쁜 불운, 생활에 별거 아닌 불운 같은 거 있죠. 길 가다가 갑자기 뭐 자빠졌다.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했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나쁜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랬나. 조선시대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곤 했다라는 것이죠. 드라마의 어떤 그런 막 뭐 사람에게 씌워서 누구 공격하고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런 건 이제 요즘식 생각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아무리 뭐 귀신을 어떤 관심 많은 사람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현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귀신을 사실 거의 안 믿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특별하고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해야지 이 귀신하고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 뭐 꿈에 뭐 희한한 이상이 나오고 이럴 때만 귀신 생각을 잠깐 하지. 근데 조선시대 사람은 귀신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집에 기르던 닭이 아프다. 닭이 그냥 아플 수도 있잖아. 뭐 그럼 닭이 병이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같으면 수의사 데려가고 이렇게 할 텐데 갑자기 멀쩡한 닭이 아프다라고 하면 귀신이 도나? 닭을 공격하는 귀신이 도나? 닭신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귀개신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귀신, 닭이 돌아다니면서 뭐 해코지를 하는 이런 거 믿었어, 조선시대 사람들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옛날 얘기인데 편집돼서 아마 안 나갔을 텐데 우리 심야괴담에 했었을 때 그 실제로 이제 그 뭐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닭을 죽인 다음에 닭이 돼서 막 이렇게 걸어다니던 그 에피소드. 그거 꽤 재밌었는데 방송에서 편집됐어. 그거 재밌어, 신기한. 현장에서 그치 현장에서 진짜 반응 좋았는데 그 이야기 사람이 막 아무튼 살인을 하고 막 이러더니 그 사람이 워낙 밤에 가보니까 얼굴이 닭이 돼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진짜 신기했는데 그치? 나는 그게 최고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했는데 편집됐어요. 갑자기 떠오르네. 여튼 중요한 사실 지금 내가 한 개 물어봤는데 지금 혼자 30분 얘기했어. 그렇죠, 뭐. 역시 역시